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5시 5분입니다. 이제 8월 달이 시작됐습니다. 8월 달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의 트레이딩 뷰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월봉이 지금 오류 났거든요. 지난달 월봉이 오류가 나서 부득이하게 코스피 지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하단선만 쭉 보여드릴게요. 하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단선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볼벤이죠. 네. 사실 저는 코스피 지수를 거의 안 보거든요. 네. 어차피 ETF가 코스피랑 연동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랑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그냥 코스피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볼만하지만 ETF 하는 사람에게는 뭐 거의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연동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게 월봉은 2814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어요. 예? 2814를 넘어야 매도할 수 있고, 주봉은 2788을 넘으면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나온 건 주봉 때문에 나온 거죠. 월봉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월봉은 매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주봉은 매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봉이 매수가 가능했던 거는 저가를 지켰기 때문이지 매수가가 존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3개월 봉으로 보면 3개월 봉의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2760 정도 있습니다. 2760. 그렇게 보시면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월봉으로는 2770보다 낮아야 되고, 분기봉으로는 2760보다 낮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가보다 높죠. 예? 매수가보다 높기 때문에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위치는 매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매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방을 보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지금 위치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면서 지금 하단선이 어디 있냐면, 하단선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 지금 위치에서 만들어진 하단선은 2743 정도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매수 가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봉을 기준으로 다음 봉이랑 연결해서 봐도 지금 위치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면 2770 아래로는 내려가야 돼. 예? 기본적으로 2770 아래로는 내려가야 뭐 매수를 하든지 말든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다음 주가 됐을 때 주봉은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유리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뭐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와, 미국 증시 많이 올랐으니까 엄청 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구조로 보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내려가는 걸 막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로 나는 매수를 해야겠다. 그러면 2770보다
낮아야 되는 거고,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2814보다 높아야 돼요. 근데 월봉을 활용하지 않고 주봉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2788보다 높으면 되고,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안 되죠. 다음 주에도 이번 주 고가만 안 넘으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뭐 매도를 하시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요 하단선을 사용한 게 아니니까 일봉은 아직은 상승하는 환경 속에 있는 거죠. 일봉은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 구조에서 매도하려면 무조건 고가가 낮아져야 돼요. 고가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는 상승이 크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승이 크게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월봉으로는 매도 못해요. 월봉으로는 매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매도할 수 있는 건 오늘 고가를 넘지 않았을 때, 내일 오늘 고가를 넘지 않았을 때 매도할 수 있고, 주봉은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았을 때 매도할 수 있어요. 현재 일봉의 고가가 지난주 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주봉의 현재 고가는 지난주 고가보다 낮고요. 일봉이 오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려면, 매도 전략을 사용하시려면 일단 오늘 고가를 넘지 않는 환경에서 매도를 한다. 만약에 오늘 고가를 넘어,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오고 오늘 고가를 넘는다면 2814에서 2832까지의 반등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도자 입장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2788 위로는 매수를 못하니까, 매수를 하고 싶다면 그냥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한다. 오늘 저가가 안 깨지면 매수를 하고, 오늘 저가를 깨면 2770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어차피 2770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게 투비가 좋은 게 수치가 다 나오니까 가로선을 그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수자 여기요 2770, 그 다음에 여기요 2750 몇이지? 56, 그죠? 요게 매수자가 고려해야 될 수치예요. 매도자 2814, 그 다음에 2832, 요게 이제 매도자예요. 이게 매수자입니다. 이게 월봉으로 거래할 때 고가 넘지 않아야 되고 저가 깨지 않아야 돼요. 자, 주봉으로는 2788. 이 수치에서 전봉 고가 사이. 매수는 없어요. 매수는 저가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저가랑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일봉은 저가 안 깨면 사시고, 저가 깨지면 2770 아래까지 내려와야 이제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를 안 깨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 오늘 저가가 깨지면 2770 아래까지는 내려온다라고 보시고, 그 뒤에. 그러면 내일은 사실 주봉이 끝나는 날이니까 굳이 매수 전략을 가져갈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안 깨지면 조정을 잘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피 200으로 보여드려야 조금 더 다른 수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걸로 설명드리면 안 되고 봉이 하나 바뀌는 걸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끄고요. 자, 이게 보시면 윗꼬리가 생기면 이렇게 상단선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나, 둘, 세 개. 이게 거의 비슷한데요.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내리잖아요. 예? 내리면 상단선이 내려와요. 똑같이. 예? 근데 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단선이 올라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상단선이 내려오게 되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하단선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간다라는 건 하단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유리하고 내려간다라는 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잘 판단을 하시고 지금 이제 이게 종가가 상승하잖아요. 종가 상승 이게 내일 결정될 건데 종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때가 여기에요. 1번. 근데 오늘이 며칠이냐면 8월 1일이죠. 내일이 8월 2일이에요. 8월 2일이 금요일이에요. 8월 2일이 금요일입니다. 여기다가 8월 9일이 금요일이겠죠? 그쵸? 그러면 10, 11, 12일, 8월 12일이 월요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 여기가 8월 12일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일 종가가 상승하면 그 다음에 하락을 노려볼 수 있는 날짜는 8월 12일 이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월 12일 이후에 하락하려면 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고가를 높게 만들고 종가는 저가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봉을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런 식의 봉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이렇게 그려줘야 다음 봉이 저가를 깰 거 아니에요. 그럼 저가를 깨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죠.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러면 하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뒤에 6주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월 12일 주봉이 저가를 깨야 깨야 그 뒤 5주가 하락 시간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 주에 주봉이 그 다음 주에 깨질 수 있게 8월 9일 종가 8월 9일 종가가 최대한 아래쪽에서 끝나요. 8월 9일 종가가 최대한 아래쪽에서 끝나야 그 다음 주 8월 12일자 주봉이 그 전주 저가를 깨고 내려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락 쪽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내일 종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종가가 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래쪽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내일 종가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주 종가가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내일 급락이 와가지고 주봉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보단 다음 주의 종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위로 한번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위로 한번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위로 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상단선이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갔다가 거길 두들겨 맞고 내려오면 월봉의 매도가를 터치하고 내려오는 구조가 되는데 그때 금요일까지 충분히 내려오면
좋은 모양새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봉을 합쳤을 때 이주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가 이런 봉을 그려준다면 훨씬 더 좋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합쳤을 때 최대한 다음 주의 종가가 이번 주 시가 근처이거나 그보다 아래이거나 그런 식으로 봉을 그려주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지면 하락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봉이 합쳐졌을 때 윗꼬리가 긴 음봉이거나 윗꼬리가 긴 양봉의 형태를 만들어 주길 바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내일은 좀 더 버텨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일은 막 크게 안 내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됐을 때 한번 위로 확 쳤다가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봉의 상승세는 계산해 보면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이 만약에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을 지나야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안에 고점을 찍어야죠. 다음 주 화요일 안에 고점을 찍고 수요일부터 내려가지고 수목금을 내려서 만약에 종가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 이야기를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8월 12일부터 여기까지 9월 19일자 주봉이니까 9월 22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고꾸라지면 분기봉까지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월, 9월을 대부분 다 시간을 쓸 거기 때문에 분기봉까지 작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게 지금 계속 양봉으로 버티면 이제 하락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들면서 하락을 보시는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봉을 보여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게 계속 이렇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올라갈 때 하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려왔을 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하방을 정리하고 싶다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이 고민을 안 해놓고 올라갔을 때 나는 왜 안 팔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내가 하방을 정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심각하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판단을 안 했는데 지수가 올랐어. 그럼 올라갔을 때 괜히 또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안 팔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 올해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30 아래 가면 정리할 분들은 다 정리를 하시라고. 330 아래 갔을 때 나는 고포스를 들고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다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때 정리를 안 했어, 본인이. 본인이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리 안 한 게 억울해. 작년 11월 달에 정리 안 한 것도 억울하고 올해 1월 달에 정리를 안 한 것도 억울한 거예요. 그냥 억울한 거지.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레버리지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안 한 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계속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근데 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는 말렸고
1월 달에는 하라 그랬어. 예? 정리하고 싶으면 하라고. 근데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한 거죠. 지금 들고 계신 분은 양쪽 다 안 한 거야. 예. 근데 작년 11월은 제가 말렸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올해 1월은 권유했잖아요. 예? 올해 1월 달은 권유했다고. 그리고 330 언더까지 325까지 갔어요. 그러면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그때 정리를 했겠죠. 응?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시점에 갔을 때 더 욕심이 생겼겠지. 저라도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을 가진 거예요. 본인이 욕심을 가져서 본인이 안 팔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팔아라고 했는데 더 떨어져봐. 그럼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일찍 팔라고 해가지고 손해봤다라고 하겠죠. 응? 그러니까 일찍 팔라고 해도 욕먹고 팔지 말라고 해도 욕먹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SQQQ나 뭐 이런 상품들은 제가 봤을 때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봐도 도저히 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었어. 그래서 만약에 SQQQ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변명할 게 없어요. 근데 고포스는 지금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의도적으로 정리하라고 권유를 이미 했어. 그죠? 이미 권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고포스를 들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왔기 때문에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진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국 팔아야 될 때가 왔을 때 본인이 손실이었기 때문에 못 파신 거예요. 그걸 알죠, 저도. 저도 그분의 입장을 안다니까요. 330 아래로 갔다고 해서 본인의 고포스가 수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지. 당연히 욕심이 나서 본인이 더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더 들고 가봤더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팔아야 했었다라는 후회가 드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은 이미 본인이 내린 거예요. 제가 내린 게 아니라고. 근데 계속 후회가 되는 거야. 그때 팔지 않았던 게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레버리지로 갈아탔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레버리지로 갈아타세요? 못 타잖아. 그때도 레버리지로 못 갈아탔고 지금도 못 갈아타는 거예요. 왜? 본인이 결정이 안 돼. 그때도 결정이 안 되는데 지금 결정이 되겠어요? 저는 하방 우위에 분석을 해요. 저는 하방 우위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방으로 갔을 때 제가 비난을 받거나 뭐 비판을 받는다. 저는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왜? 제가 고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한 지수가 올랐을 때 비난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레버리지로 방송을 한다면 다르겠지만 고포스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제 탓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줬어. 근데 본인이 그 당시에도 손실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어요. 손실이었기 때문에 정리를 못한 거라고. 제가 정리를 해도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손실이니까 정리를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정리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왜? 나라도 손실이면 정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지나고 났을 땐 그 시점이 후회가 되는 거고, 지금에서 생각하니까 자신이 그런 판단을 그때 내렸어야 되는데 못한 게 후회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을 설득해서 정리를 하게끔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유도를 확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비난까지도
받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도 뭐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포스 방송을 하는 한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뭐 어디다 대고 욕 쓰고 그러지는 마세요. 응?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비난하시라고요. 합법적으로 비방을 해도 합법적으로 하시고 비난을 해도 합법적으로 하시라고요. 예? 이게 범죄의 영역에 들어가면 서로 골치 아파요. 예? 서로 골치 아프다고. 그래서 그 선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일로 지금 4개월 넘게 싸우고 있거든요. 3월부터 싸웠으니까 4, 5, 6, 7, 8 5개월째예요 지금이. 4, 5, 6, 7, 8이요. 네, 5개월째입니다. 5개월. 네. 5개월째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제 3명 중에 2명이 끝났어요. 아직 1명 더 남았어. 응?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뭐 해봐라, 웃겨, 해볼 테면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하셨는데 나중에 다 사과하시더라고. 예? 나중에 다 사과하세요. 잘못했다 그러고. 예? 사과하신다고. 그래서 예, 그 사과 다 받아들이고 예, 다 고소치하 해드리고 그랬어요. 서로 불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왜 방송 보시는 분들을 공격해야 돼요? 예,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있고 저를 비난해야 될 게 있고 그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비난받아야 되는 건 비난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또 본인이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걸 좀 구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범죄의 영역까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메롱메롱 하셔도 된다니까. 예? 메롱메롱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면 안 된다고. 예? 메롱메롱 하시라고.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메롱메롱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예, 뭐 분풀이도 하시고, 화풀이도 하시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범죄 영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예, 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낸다든가, 아니면 이 새끼 저 새끼 하시면 그거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세요. 네? 후회하시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나중에 저를 원망하실 거잖아요. 네? 나중에 저를 원망하시게 된다고요. 지금은 저를 욕하고 뭐 이런 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경찰 거쳐서 검찰로 넘어가면 스트레스 오지게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고소를 진행하면서 고발 2건 당하고 고소 3건 당하고 별짓 다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나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죠? 예. 어떻게 제가 행동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군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저는 절대 고소당하지 않고 그분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들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제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걸 다 배우게 된다니까요. 왜? 저도 화나니까.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1대1로 화풀이를 하세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원망도 들어주고 들어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사람들 잔뜩 있는 공간에다가 예? 망신 주고 싶어가지고 예,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다가 이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면 그럼 진짜 서로 골치 아픕니다. 서로. 예? 예, 처음에는 기세등등 하시던 분들도 뭐 얄짤없어요. 나중에 가면 뭐 싹싹 빌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예? 아니 경찰서에서 너는 검찰로 넘길 거야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 검찰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응?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 안 생기게끔 예.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 안 됐으면 좋겠다. 너도 당해봐라 이러는데 이미 당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미 충분히 당하고 있다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막 저주하지 않으셔도 이미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응? 저는 뭐 룰루랄라 잘 살고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냥 잘 본인의 심리를 다스리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러면 합법적인 선을 잘 지켜가시면서 비방하시고요. 예? 그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 가서 욕하시면 됩니다. 예? 괜히 제가 볼 수 있는 곳, 그죠? 저한테 제보받을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예, 위법적인 행동 하시다가 걸리시면 예, 골치 아프다라는 거 꼭 감안하세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